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딱 하니까 양쪽에 이제 우리 어,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뭔지 남북 협상하듯이 양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길래 제가 어느 쪽이 남쪽이냐고 하니까 양쪽 다 몇 분이 손을 드셨어요. 그래서 야, 이게 자유가 좋기는 좋은가 보다. 내 같으면 북한에 가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할 것 같은데 전부 다 남쪽이라고 손을 드는 거 보고 그래도 민주주의가 좋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오늘 제가 9시 과정은 별도로 준비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그 오후 2시 세미나에 왜 덤이 강한가 이 일부 특강에 있는 내용을 먼저 또 열심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공개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주주방에 우리 노래도 지금 올렸는데 아마 여기 우리 왜 이렇게 노래를 근데 잘하세요 다? 선수들만 뽑은 거예요? 화음이 나와서 잘 들리는 거지 노래 못하는 사람도 중간에 있죠. 근데 하여튼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노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울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잘하고 뭐 우리 언어도 그렇지만 강의도 그렇지만 어떻게 내 마음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가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그 한 끗 차이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특히 마지막 부분에 저는 감동이었어요. 뭐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하면서 그 우리 엄니가 지난번에 여기 와가지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이랬다는데 정말 오늘 제가 그런 기분이 좀 잠깐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요. 여기 주제도 마찬가지고 결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한번 우리 또 전국에서 오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내라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왜 우리 덤실질이 이렇게 강한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대적 흐름을 먼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시대적 흐름. 자, 시대적 흐름은 우리가 이제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는 복습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농경사회에서는 우리가 종교가 주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산업화 시대에서는 정부 또는 국가가 주도를 했었고, 정부화 시대는 기업이 주도를 해왔죠. 그죠? 그럼 미래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 미래는 단연코 인공지능 시대, 로봇가 대체하는 시대가 우리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정보화 시대 또는 인공지능 시대는 로봇가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인성이 회복되는 시대, 이런 시대로 일단 또 우리가 치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개인이 주도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연세가 좀 다양하지만 저희 부모님 때는 어떻게 보면은 어디 있었는 그러니까 시골에 있었는 분은 물론 농경부터 시작했겠지만 도시에 있는 분들은 산업화 시대부터 우리가 체험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왔지만 최근에 100년은 어마어마한 역동의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거죠. 다양한 어떤 이런 체험을 한 시대에 미래 그래서 이런 시대가 어땠다라는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정부가 화폐를 가지고 우리를 주도해 왔고 또는 정부화 시대 기업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우리를 지배를 해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뭐 우리는 편하게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은 교육에 의한 세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례로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졸업식 때 과연 개근상이 좋냐, 우등상이 좋냐, 이런 화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해 봤죠. 우리 김윤수 사장님, 개근상이 좋아요, 우등상이 좋아요? 야, 공부 잘한 사람은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우등상이 좋다. 왜 우등상이 좋아요? 역시 주인이 될 자질이 있으신 분이죠. 그죠? 근데 학교에서는 뭐가 좋다고 그래요?
개근상이 좋다 그러죠, 그죠? 왜? 예, 졸업식 날 개근상을 안 주면 아무도 안 오고 우등상 니 혼자 와가지고 박수 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는 개근상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그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살라라는 어떤 그런 기획된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설국열차 한번 보셨나요? 한번 이런 대화를 하고 나서 설국열차를 한번 보면 정말 이 세상이 기득권들이 어떻게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단면적으로 짧은 시간에 그거를 다 엿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어쨌든 간에 이제 개인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시대의 흐름에 다음은 뭐냐? 마케팅의 흐름을 한번 보자 이거죠. 마케팅도 이제 우리가 국가가 주도할 때는 강제가 많이 들어갔지만 기업이 들어갔을 때는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한 인공지능 시대가 개인이 주인이 되는 시대에 마케팅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봤을 때, 자, 최초에는 공급이 주도하는 시대였죠. 우리가 공급해놓으면 수요가 일어나는 시대, 공급과 수요, 공급이 주도하는 시대에서 그 다음 시대는 뭐냐면 수요가 주도하던 시대였어요. 수요가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나 방판이 주요할 때 이 시점이 그 공급에서 수요로 넘어가는 시점, 수요로 넘어가서는 거기서 이제 대기업이 플랫폼을 만드는 시점, 이 빠르게 공급과 수요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대에서 그럼 발빠르게 대기업들은 어디로 갔느냐? 공짜로 넘어갔다라는 거죠. 파는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가 1이라는 이 의미를 왜 1이라는 의미를 써놨냐면 자, 그럼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다음 공짜는 어떤 공짜냐? 가치의 공짜예요. 그러니까 1이라는 건 머물러 있다는 뜻도 있고 또 누구 한 사람이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짜를 뿌릴 때 내가 부자들은 공짜를 뿌리고 가난한 사람은 공짜를 즐긴다고 했을 때 그 주체가 큰 하나에 있었다라는 거죠. 혼자 독점하는 어떤 방식의 공짜가 주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미래는 이제 그렇게 아까 시대의 흐름답게 누구나 공짜를 뿌릴 수 있는데 이 공짜가 만약에 가치까지 실어서 뿌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덤777이 바로 그것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케팅의 흐름, 오게 하라, 보게 하라, 사가게 하라라에서도 그 수단이 되는 게 공짜를 뿌리는데 이 공짜가 가치가 커가고 있다면, 이거 하나만 봐도 저는 우리 덤777이 얼마나 강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면 뿌려댄다면, 누구나 뿌려대는 이 공짜가 주인이 돼서 뿌려대는 게 이게 가치가 올라간다면 정확하게 저는 미래를 읽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NS 때문에, 그러면 이 마케팅도 또는 아까 시대적 흐름도 뭐 때문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줬을까 했을 때 저는 SNS라고 보는 거예요. SNS가 없었다면 우리가 감히 이런 생각을 저는 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국가하고 어떻게 대기업하고 싸울 수 있을까? 자, 이런데 지금은 기존에 그러면 SNS 시대는 차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차단. 우리가 SNS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차단을 하고 있죠. 그죠? 차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SNS, 개인이 뿌리는 SNS, 이런 공유는 사실은 차단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누구죠? 뭐 이렇게 그 연예인 사건도 포렌식 우리가 복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찾아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구글도 이야기하잖아요. 지난날 그 여름에 네가 한 짓거리를 나는 알고 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모든 SNS 시대가 공개 시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차단해서 이제 정보를 차단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덤777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공개한 만큼 세진다라고 해서 철학적으로 합치고 과학적으로 쪼개자, 모든 사람한테 공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 특히 SNS 때문에 정부도 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종의 종말, 노동의 종말, 대기업의 종말, 국가의 종말, 이 종말이 왜 그러느냐? 이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대기업을 관두기 전에 모든
정부 기관이 공개 시스템을 도입한 거 혹시 아시나요? 정부조차도 이제는 데이터베이스를, 빅데이터를 공개하는, 모든 것들을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럼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그러면 마지막은 뭐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럼 소유의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공유의 시대로서 공유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접속 시대, 우리가 접속 시대. 그러니까 누군가가 크리에이터 해놓은 이 자료들을 내가 활용하고 접속해서 활용하고 이거를 융합하고 이런 사람만이 세상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게임과 채굴을 융합해서 우리 덤777 모바일에 융합하고 네트를 핀넷으로 바꿔서 융합하고 마케팅을 우리가 모바일 다이소를 만들어 가지고 융합하고 이렇게 누구나 그러면 접속해서 이걸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우리 덤777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접속의 시대로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융의 흐름을 그러면 한번 보자. 다시 돌아가서 금융은 유형, 지금까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던 이 화폐라는 거, 원화가 됐든 엔화가 됐든 이거는 뭐예요? 단절돼 있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 우리가 갈 일 없으면 일본 돈 쓸 필요가 없잖아요. 미국에 갈 일 없으면 미국 돈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근데 이제 미래는 무형은 전자화폐는 무조건 연결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있든 간에 연결할 수 있는, 연결이 가능한, 그리고 이 단위가 쪼개져 있지 않다 보니까 사용하기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어느 나라든 이 사용자가 늘어난다면 송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송금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게 이게 시대의 흐름이 금융조차도 이렇게 단절해서 접속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4세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이 금융도 지금까지 모든 코인은 어떤 코인이었다? 박물관 코인이었다. 지금까지 박물관 코인이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아니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비법은 사용처겠죠. 우리가 왜 화폐라는 게 물물교환 수단으로서 거래 증명을 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조개가 화폐로 발전했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지금 거래소라는 이상한 박물관 같은 곳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다른 코인들도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용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용처가 있다라는 이 말 자체는 현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페이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운영 메뉴를 만들어가기 힘든데 우리 덤777은 세계 최초로 실상화폐처럼 만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뭐예요? 확정 상승형이란 가치를 부여해 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약속한 사람이 늘어나면 끝나는데 왜 늘어날 수밖에 없느냐? 지금까지 어떠한 코인도 발행자가 몇 명이에요? 한 명. 발행자가 한 명. 화폐도 발행자가 국가, 정부 하나였고 다른 코인들도 이걸 흉내내서 하나였는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발행자가 되고 내가 거래소가 되고 내가 한전소가 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시대의 흐름, SNS 흐름, 정보의 흐름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 덤777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뭐로 살았다? 모섬으로 살았다. 정보의 차단 속에서. 이게 옳다 안 옳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시 하듯이 모섬이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가 노예제도 이런 것들은 국가가 장악을 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장악할 수 있는 시대에서는 그 노예제도가 맞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러한 명분을 앞세운 노예였던 거예요. 노예였던 그 기득권들의 기발한 전략에 의한 그냥 모섬이었던 거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게 시인을 했잖아요. 저도 모섬으로 살았습니다. 대기업의 모섬, 이 사회의 모섬. 근데 덤777을 만나서 내가 뭐를 회복해 가고 있다? 주인으로서의
주인학을 배우고 내 자존감을 키워가고 있고 이제는 어느 누구한테도 속박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을 저는 여기서 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덤77 그리고 우리가 만든 여러분들이 지켜가는 약속의 이 L센터 플러스는 바로 뭐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 L센터가 얼마나 강한지를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1인이고 여러분들도 이 덤77 L센터 플러스가 여러분들의 그 시기를 또는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덤77이 얼마나 강한지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